머리가 신경이 쓰여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PM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시작에 앞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PM 비즈니스를 업으로 인식하고 들으신다면 귀가 열리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냥 공짜로 한번 먹어볼까? 혹은 부업 삼아? 이런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신다면요. 그분은 100명 중에 99명은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그만두게 된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사실은 굉장히 큰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보험회사에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주변에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보험왕이었던 사람 막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너무 신기하게도 여기에 딱 오잖아요. 그분들이 그 보험에서 막 보험왕 하셨던 분들 그 보험 업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다니셨겠어요? 굉장히 정말 비즈니스 마인드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만 오면 삐딱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기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요 굉장히 잘 나갔던 분, 뭔가를 잘 하셨던 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셨던 분들도 여기 와서 이 비즈니스라는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삐딱하게 돼 있어요.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 업으로 인식하고 들으셔야 한다. 그래야 귀가 열리고 내가 지금 2024년 1월 28일 이 시간은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한 시간을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작년 한 해 2023년 제 산하로 2023년 1년 동안 일어난 총 매출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몰라요. 가늠이 안 되시죠? 100억. 딱 100억이더라고요. 100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그룹장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근데 1년 한 해 동안 100억이라는 매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희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신랑 회사도 이제 중소기업이거든요. 얼마야 매출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네 회사는 작년 매출이 얼마였어? 2022년에 50억이었고 그거보다 잘했으니까 70억?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거밖에 안 돼? 100억이 있네? 신랑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이러면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이런 비즈니스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정말 큰 비즈니스고 100억을 제 산하로 100억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PM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프랜차이즈 중에 우리나라에서 망하지 않는 거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 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뭐 백다방은 어디 차렸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뭐 메가커피도 어디 차렸다가 망해서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스타벅스는 우리가 단 한 번도 망하는 걸 못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한 구역 넘어서 또 생기고 조금만 걸어가면 또 생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는 정말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진짜 신화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스타벅스를 내가 본점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건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도 있어야 되고 매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같이 일할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커피 시장의 시작인 원두, 좋은 원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원두를 상품화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네트워크를 처음 해보시는 분 계세요? 완전 나 이거 처음이다. 처음 해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미영 사장님? 조미영 사장님이 스타벅스라는
이 매장을 차리신 거예요. 근데 본점이신 거예요. 본점이신데 본점이면은 이게 프랜차이즈로 막 퍼져 나가고 싶다면 뭘 해야 돼요? 조미영 사장님의 매장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소문이 나야 돼요. 겁나게 잘 팔려야 되는 거예요. 커피가 엄청나게 잘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타벅스 그 프랜차이즈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잘 팔지 못한다면 스타벅스의 이 프랜차이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진짜 문전성시 막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 모습을 출근하면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런 스타벅스 하나 차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맨날 여기 커피 사 먹으러 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와, 이거 나도 하나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매장이 되는 거거든요. 매장이 돼야 되고 내가 잘 팔아야 돼요. 내가 잘 팔아야 돼요. 이게 파는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처음엔 잘 팔아야 돼요.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이 아이템을 누군가가 먹어보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팔아야 한다라는 그 첫 번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차려놓고 이 플랜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조미영 사장님이 여러 개의 이제 프랜차이즈 지점을 내신 거예요. 뭐 여기 밑에 저 있어요. 소진점이 또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 스키점도 냈고 막 이렇게 낸 거예요. 근데 이 조미영 사장님이 여기 가게에서 판 거 있잖아요. 요 가게에서 판 커피의 매출을 10% 받아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직주 보너스예요. 이해되세요? 네. 조미영 사장님 이해되세요? 사장님이 사장님 가게에서 파는데 10%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회사에서는 첫 번째 직주 보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가게가 내려갔잖아요. 매장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딱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본점이라고 해도 이렇게 직대로만 매장을 오픈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기까지는 똑같으나 여기 이 두 번째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소진이라는 사람도 또 매장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프랜차이즈 본점이 조미영만 되는 게 아니고 정소진도 되고요. 권숙희도 되는 거예요. 이벤트 누구예요? 사장님 성함 어떻게 돼요? 강은혜 사장님. 강은혜 사장님도 또한 매장을 내셨다면 나와 같은 매장을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조미영 사장님으로 내려간 이 매장 있죠. 하나의 매장들. 매장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뭘 받아요? 프랜차이즈들은 뭘 받고 돈을 벌어요? 로얄티를 받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5%, 여기서 3%, 3%, 3%, 5%, 요렇게 주는 거예요. 이 PM 네트워크 마케팅, PM 회사에서는요, 이렇게 5%, 3%, 3%, 3%, 5%, 5%까지 6레벨을 줘요. 그래서 6레벨 보너스라는 이 두 번째 우리 커미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내려가요. 3%라는 게 뭐의 3%라? 네, 3%. 여기 매출에 이 하나의 매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3%, 소진이라는 매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5%를 받는 거죠. 소진이가 먹는 것만 5%를 주는 게 아니고요. 소진이라는 하나의 매장에서 커피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매장으로 커피 사 먹으러 오는 손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 매출의 5%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네트워크 마케팅만 다르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프랜차이즈들이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무슨 점에서 각각 로얄티 5%씩 뭐 몇 프로씩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프랜차이즈에서는 내가 본점이 될 수 없다. 그쵸? 스타벅스의 본점이 내가 될 수 없다. 내가 본점이 되려면요, 할 수는 있어요. 제가 한참 된 얘기인데 지인이 그 싼 커피 있잖아요. 커피가 막 가격 경쟁 시작하면서 막 8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커피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의 본점을 꿈꾸면서 이렇게 그걸 내줬거든요. 한 열 몇 개까지는 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걸 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아니 가격을 내리는 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 다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도 내려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격 경쟁을 시작해서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싼 게 없었으니까 잘 됐다가 그 마케팅을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700원짜리가 생기고요. 네, 막 1리터짜리에 막 1,000원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망했거든요. 결국에는 빚만 지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점이라는 거를 내가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매장이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나 자체가 매장이니까. 우리가 무점포, 무자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매장이 필요 없어요. 이런 매장이. 매장도 필요 없고 직원도 필요 없고 내가 이런 거 원두 이런 걸 내가 이거의 원료를 직접 그 독일 유기농 가가지고 재배하셔가지고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회사에서 다 해준다. 회사 PM이라는 회사에서 다 해주는데 우리는 이 PM에서 해주는 모든 아이템이나 세무 회계 뭐 모든 것들 유통 이런 것들을 활용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각은 활용만 하면 된다. 근데 이 프랜차이즈에서 프랜차이즈로 내려갈 때 여기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럼 이 대박 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배워야 되지만 일반 프랜차이즈는요 스타벅스 본점에서 그걸 각각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서 잘 됐으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걸 똑같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점이 가져갈 거를 이 PM이라는 회사에서 로얄티를 이 각각에게 주는 거예요. 이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배우시면 된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프랜차이즈랑 다를 게 없고 오히려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된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6레벨까지 내려갔다고 하지만 이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밑으로 이 더 밑으로 쭉 내려간 거 이 6레벨로 제한을 주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오늘 마지막 가입해서 먹는 이 사람까지 다시 한번 통틀어서 주는 게 리더십 보너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근데 아까 이제 김성준 그룹장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나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나보다 더 많이 번 적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유는요 이 리더십을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그냥 이 윗사람에게만 준다면 역전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늦게 시작한 사람은 그냥 내 윗사람을 절대 추월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 리더십 보너스는요 이 리더십 점수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본인의 직급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CL이 되면 점수가 21% 리더십 보너스 21%를 받는 거고 그리고 PT가 되면 18%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미영 사장님 CL이고 이 정소진이 PT예요. 그러면 21% 리더십에 18%를 빼면 이 총 산하에서 이 조미영 사장님 리더십 보너스를 3%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 보너스예요. 여러분. 자,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돈이 벌린다라는 게 이렇게 돈이 벌리니까 내가 100억을 매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돈이 벌린다는데 그렇다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는 앞전에 들으신 회사와 제품과 뭐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정말 저대로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그 앞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NTC라는 게 너무 독보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커피를 그 원두를 구할 때요. 내가 스타벅스를 본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커피를 안 드셔보시고 낼 수 있어요? 가게를? 네? 짬뽕집을 하더라도 내가 그 짬뽕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프랜차이즈여도. 그쵸? 먹어보면 아는데 먹어보면 그 즉시 아는 제품은 정말 흔치 않다. 근데 PM이라는 이 회사의 제품력이 먹어보면 그 한 잔에 대부분 10에 9은 그 한 잔의 제품력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NTC를 정말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못 느꼈다 하더라도 우리 사장님도 못 느꼈다고 하시지만 분명히 내 몸 안에 어딘가에서 변화는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은 이걸 먹고 여기가 좋아지고 얼마 전에 만나신 분도 그랬거든요. 본인은 모르겠대요. 근데 딸내미가 손발이 너무 차가웠었는데 딸내미가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그런 긍정의 시그널을 캐치를 하셔야지 계속 부정의 시그널, 나는 모르겠는데 이 부정의 시그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권숙희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내가 커피 안 먹는다고 커피 시장이 작아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를 대중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 NTC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 세 가지 아이템이잖아요. 이 세 가지 아이템으로 우리는 제가 100억의 매출을 일으킬 때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80%는 이 세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사실. 막 100여 가지의 제품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는 뭘 얘기해야 될 거고, 이 사람에게는 뭘 얘기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뮤너긴, 이 사람한테는 뷰티, 이럴 필요가 없는 아이템을 우리는 갖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심플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위 5위 안에 이 세 제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풀셋도 몰라도 사실 상관없다 생각해요. 지금은 정말 이 오토십이라는 거 하나만 알아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사업이에요. 이거는 80% 이상이 이 매출인데 더 이상의 제품을 내가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어보고 체험해보는 건 해봐야 되겠지만 이 공부하고 하는 거는요. 특히 내가 이 사업성을 전달할 때는 오토십과 풀셋 이 두 가지만 내가 제대로 알고 전달하면 누구한테든 나는 사업 전달할 수 있다. 풀셋이 없어도 오토십만 있어도 난 이 사업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요. 오토십은 뭐냐면요. 3개월 정기 구독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3개월 정기 구독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꿔 말하면 3개월 주기로 배송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3개월 먹고 끊어라가 아니고 네, 3개월 주기로 배송이 된다. 오토십은 우리 사업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 그 카톡방에서 막 오토십 가지고 지금 오토십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갔거든요. 제 산하 방에. 근데 오토십이 없으면요. 지금 내가 뭐 이번 달 한 달 내가 오토십을 끊는 거는 문제 없지만 오토십이 없다면 여러분 이 PM에서는요 안정적인 소득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오토십 덕분에 내가 이번 달에 10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도 대충 얼마의 매출이 일어날지를 알고 사업하는 게 PM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내가 이번 달에 10억의 매출이 일어나도 다음 달에는요 어쩔지 몰라요. 네, 정말 뚝 떨어질지 반토막 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토십이라는 이 베이스 꼬박꼬박 결제되는 이 시스템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오토십은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이렇게 두 개가 구성이 돼 있어요. 액티바이즈는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 건데 이 두 가지의 구성이 매달 133,140원씩 결제가 돼요. 그렇지만 제품은 첫째 달에 세 박스 한꺼번에 먼저 준다. 그래서 둘째 달, 셋째 달에는 제품이 오지 않아요. 결제만 돼요. 근데 이거를 자동 연장하고 1년, 2년 이렇게 쭉 드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보험료 계속 나가듯이 종신보험료 똑같은 금액이 계속 나가듯이 나에게 따박따박 내가 현대해상의 주체처럼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의 주체처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다 하고 계시죠. 만 얼마씩 매달 나가시잖아요. 그걸 내가 돈만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수많은 회원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다. 이게 이 오토십이에요. 오토십은 그래서 우리가
구독 경제라는 얘기를 요즘에 이제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들으실 거예요. 구독 경제는. 구독 경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렌탈이나 넷플릭스 아니면은 쿠팡 그 배송이 자동 결제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구독 경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 2025년에 한국은 100조 시장이래요. 구독 경제 시장이 100조 시장이고요. 그리고 글로벌로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는 100조가 아니고 몇 조? 3천조. 네, 제가 얘기해놓고도 까먹어요. 3천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고 전 세계 75%의 대기업들이 이제 이 구독 시장을 잡겠다. 우린 이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PM 사업이 아닌 이상 내가 이걸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오토십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고객을 잡아두기 위해서예요. 고객을 잡아두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스타벅스를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스타벅스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벅스에 나는 어차피 가서 자주 커피를 마셔요. 근데 내가 월정액을 거기에 끊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타벅스에 내가 월 5만 원을 끊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5만 원. 그러면 스타벅스 회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안정적이죠. 이게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얼마의 매출이 일어날지가 예측이 돼요. 너무 사업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대기업들이 다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PM에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자 스타벅스라는 그 네임밸류가 있으니 우리는 거기를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PM도요 움직이지 않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메이나 뉴스킨이나 뭐나 종근당이나 먹어봤더니 다 똑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 3개월 지나고 나서 묶여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싸거나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예요. 그렇지만 PM은 이 3종의 매출이 80% 이상이라는 건요. 이 제품력을 거기서 이미 그냥 검증은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검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거든요. 제품이 묶어놓는 거예요. 이 제품력 때문에 이 NTC라는 어마무시한 이 제품력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소비자의 발목을 그 어디도 못 가게 잡고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되고 매달 따박따박 결제를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추가돼서는 뭐냐면요. 소비자에게도 돈을 준다. 이거죠. 네, 아까 여기 직접 보너스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조미영님이 매장 매니저가 아니어도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는 회원이라면 똑같이 이 직접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이 오히려 그냥 딴 데 이동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잘 먹고 소개해가지고 회원도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보상을 주는 곳에서 남아있으려고 하는 거죠. 제품력이 첫 번째로 발을 묶고 두 번째로는 그 소비자에게도 주는 그 보상 때문에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동의 폭이 크거나 막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봤다는 거죠. 저는 지금 3년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십만 내가 그냥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공부할 게 뭐 있어요? 공부할 거 없잖아, 사실. 오토십. 파워 칵테일은 뭐예요? 영양 주는 거고, 리스토레이트는 빼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 액티바이즈, 이건 그냥 뚫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만 전달을 하셔도 된다. 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오토십을 그렇게 설명하시고, 이 오토십을 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단품만 먹으려고 하는 분들 지금 들으시면서도 앞서서 강의 들으시면서 그래 그럼 나 액티바이즈 하나라도 사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단품 하나만 드셨을 때는 혜택이 없다. 그렇지만 오토십으로 드셨을 때 많이 내가 회원이어도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굳이 단품만 먹으려고 하셨던 분들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풀세트는 가족팩이라고도 불리고 다이어트 처음 시작하실 때도 요거 이제 막 메가로 드시는 분들은 요걸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풀세트를 구매하시면은 매니저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매니저를 시작해 놓고 이 오토십하고 풀세트를 같이 구매하셔서 13개월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닐까요? 9개월. 9개월치. 액션팩이랑 헷갈렸어요. 9개월치거든요. 9개월치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풀셋 말고 오토십만 가지고 내가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고 하면요, 내가 먹는 것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2포를 못 먹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파워카페 몇 포 먹게요? 3포. 어떻게 알았어요? 3포. 저 무조건 3포. 집에 제 물건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 팬트리에 저만의 공간이 있거든요. 네, 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더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아무튼 매니저가 되는 거고, 저희 회사는 매니저에서 떨어진다는 개념은 없어요. 내가 1년 동안 내 아이디로 단 1원도 구매를 안 했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은 아예 그 아이디가 삭제돼요. 근데 매니저에서 내가 이번 달에 뭘 안 샀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다만 돈을 못 받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 팩을 한번 사두시면은 내가 매니저가 그냥 쭉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그 유통 권한이 나에게 쭉 주어진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뭐죠? 이 풀세트를 내가 여기서 단 한 번만 살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8101-857 정소진 아이디로 딱 한 번만 살 수 있게끔 이 회사에서 묶어놨어요. 너무 특이하죠? 막 이거 더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풀세트? 뭐 이거 3개 공짜로 주니까 이거 또 풀세트 또 살 수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못 산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그렇게 묶어놨어요. 왜 그래요? 매니저에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매니저가 떨어지는 그 회사였다면 이 풀세트를 계속 살 수 있게끔 이 회사도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매니저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매니저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이걸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여기로 위로 싹 올라붙어요. 굉장히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아니 내 배고기 매출이 배고기 매출이 제가 매니저에서 만약에 다른 회사 같으면 제가 매니저에 떨어지면 그 매출이 그냥 그 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예 그냥 별개로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매니저에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개념이 이런 큰 뜻이 숨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는. 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쭉 있잖아요. 처음에 가입하면 TP에서 뭐 CL까지 있고 이 위에 더 직급도 있어요. 여기 일시불 보너스라고 써 있는 곳에 이 CL 위에 새로 생긴 직급들이 있는데 일시불 보너스도 있어요. 이 일시불 보너스를 얘기하면 대부분 그냥 허참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돼요 라는 느낌처럼 네, SCL이 되면 1억 9,500을 주고 네, GCL이 되면 3억 2,500을 주고 PCL이 되면 6억 5천을 주고 챔피언이 되면 13억을 일시급으로 그냥 보너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보너스. 너무 좋죠. 1억 9,500이 생기면 저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거를 그 보상을 들었을 때 빚이 없어지겠구나. 빚을 깔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데 멀어 보였어요. 처음에 되게 멀어 보였어요. 에휴 어떡해. 근데 지금 열심히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PP가 되었더라고요. 그럼 SCL이 가까워 보일까요? 아직도 멀어 보일까요? 근데 이게 저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내가 이 사업에 어떤 시간을 쓰고 어떤 마인드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보다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내일 당장 난 못하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첫 시작, 이 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시작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내가 이제 막 내 밑에 파트너가 생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빠른 승급 보너스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도 초기 사업자라면 이 빠른 승급 보너스가 가이드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그룹장님들 SP 이상 뭐 PT 뭐 그룹장님들 보면은요 이 빠른 승급 보너스를 대부분은 거의 다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처음에 이륙할 때 있잖아요. 이륙할 때 그 에너지 연료의 80%를 다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미친 듯이 달려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게 미기적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걸 계속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착각까지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은 절대 이게 힘받아서 쭉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건 저도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제대로 진짜 인식하고 한 번에 그냥 확 밟아보라는 거죠. 엑셀을 풀 악셀로 그냥 확 밟아서 그냥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올라가서도 유지가 된다. 그 에너지가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빠른 성공 보너스 가입 2개월 내에 무조건 IMM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65만 원 정도가 이제 보너스 내가 받는 커미션 이외에 보너스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4개월 이내에 VP가 되시면 16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EVP가 7개월 이내에 되시면 325만 원, 그리고 13개월 내에 PT가 되시면 6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는 이 금액이 되게 커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에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EVP 평균 커미션이 여러분 500만 원이거든요. 500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이거 여기서 조금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평균 커미션이 500만 원인데 거기에 325만 원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500이 아닌 825만 원이 돼요. 네. PT는요 평균이 800에서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650만 원이 얹어지면은 갑자기 진짜 월천 이상의 뭐 1,500만 원, 1,600만 원 이런 돈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 빠른 승급 보너스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돈을 벌어 보잖아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계속 돈을 못 벌고 있어. 그러면 이 에너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빠른 승급 보너스를 노리고 빨리 내가 목돈을 받아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나의 전달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확인했으니까. 돈이 이렇게나 벌리네? 그리고 우리 25만 원, 평균 수당 25만 원인 SM인 분들도 요즘에는 그 풀 보너스라는 거 그거를 아주 잘 활용하셔가지고 SM인데도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IMM인데도 평균 커미션이 100만 원이 아닌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IMM이어도 300만 원을 내가 딱 받아본 IMM은 어떻겠어요? 전달력이 훨씬 더 커져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빠른 승급 보너스를 목표로 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달려보시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카보너스. 카보너스는 처음에는 저는 이게 되게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걸 너무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이 카보너스는 만약에 막 최고 직급자만 카보너스를 준다, CL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약간 자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IMM부터 16만 9천 원이라는 매월 16만 9천 원이라는 보너스를 추가로 주는 거예요. 나의 커미션에 이 카보너스 해가지고 그 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에게, 그 자동차 회사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돈으로 주는 거고 IMM에서부터 준다라는 게 완전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지금 시작하는 누구든 이걸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막 이렇게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사장님이 IMM 뭐 다음 달이라도 되면 이 카보너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비전인 거예요. 자랑이 아니고 정말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이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IMM 이상의 직급자다 그러면은 빨리 저는 차를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아, BMW, 미니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저는 진짜 제가 처음엔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PT가 됐는데 뭘 살게요? 제네시스를 샀어요. PT가 됐을 때 하얀색 제네시스를 샀어요. 이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스티커가 붙이기가 싫었어요 그때는. PT를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이 PM에 대한 이게 막 안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다가 그 소중한 자동차에 어떻게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 그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안 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스티커를 그냥 미리 그냥 일부러라도 사게 되는 거고, 네.
차도요? 저 CL이 아니란 말이에요. CL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CL은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미리 포르쉐를 뽑은 거예요. 무조건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카보너스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PP가 되면 260만 원을 카보너스로 받아요, 여러분. 너무 크지 않아요? PT 됐을 때부터 65만 원, SP는 130만 원. 누군가의 진짜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 한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너스로 받는다. 카보너스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 이제 여행 보너스인데 여행 다들 좋아하시죠? 네. 안 좋아하세요? 여행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명언이 있잖아요. 여행은 가슴 떨릴 때 가는 거다. 다리 떨릴 때는 아니에요. 네, 다리가 보들보들 떨릴 때 아무리 돈 많고 시간 많다고 해도 다리가 보들보들 떨리는데 그 유럽 어떻게 걸어 다니실 거예요? 지금 빨리 하세요, 여러분.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생각했을 때 가슴 막 떨리잖아요. 막 거기 막 비행기 타가지고 기내식을 먹고 거기 내려가지고 막 이 카트를 밀면서 나가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하잖아요. 막 대자연에서 혹은 그 정말 유명한 그 랜드마크의 건물들 이런 거를 보는 그 상상을 하면 가슴이 떨리실 거예요. 그 떨릴 때 빨리 이 목표를 잡고 가셔야 되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초기 진행 중이신 분들은요. 이 VP 윈터 리더십을 목표로 삼으시면 돼요. 이번 연도. VP 윈터 리더십 12월에 베를린에 가서 크리스마스 갈라 파티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8월, 9월, 10월 올해 잘 들으세요. 8월, 9월, 10월 이 3개월 중에 연속이 아니고 딱 2번 8월, 9월 해도 되고요. 9월, 10월 해도 되고 8월, 10월 해도 돼요. 연속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VP를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12월에. 그러니까 여러분 8월 달에 내가 VP가 돼야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딱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면 8월 VP 네, 그렇게 좀 가이드를 잡아드릴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요. VP 윈터 리더십에 내가 자격 조건을 달성을 하면요. 그분은요. 이 내년 6월 달에 IMM 인센티브 투어를 이미 달성했다는 소리예요. 대부분 내가 VP에서 막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이미 여기에 달성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내년 3월에 그 월드 투어라고 이 PM 회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고 회장님이 정말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여행이 이 월드 투어예요. 여러분 직급이 높은 PT 여행에 더 많은 것들이 투자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월드 투어가 이 회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여행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월드 투어는 VP가 되시면 갈 수 있는데 나의 직대에 IMM 두 라인을 같이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VP가 됐다라는 건요. IMM이 없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목표로 가시면 세부 사항은 조금 다르겠지만 요걸 목표로 가시면 요것도 가실 수 있고 요것도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를 다 달성할 정도의 에너지면요. 여기는 무조건 가죠. PT는.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3월달에 마라켓이라는 데를 가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마라켓이? 저는 듣도 보도 못했고 처음 들어봤고 올해 3월에는 세이셸이라는 곳에 갔죠. 거기도 또 듣도 보도 못한 작년이에요. 생소한 곳. 네, 작년 3월에 너무 생소한 곳을 갔는데 다음 달 2월 15일인가요? 킥오프가 우리? 네. 2월 15일에 이 회사에서 킥오프라는 큰 행사를 해요. 그때 이제 한 해에 그 시작점을 이렇게 알리면서 그 방향성을 쭉 얘기해주고 그때 이제 이걸 발표해요. 그 다음 해 2025년 3월 월드 투어 여행지가 어딘지를 발표한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 그게 PM 사업하면서 제일 기대되는 건 뭘까요? 그 발표가 제일 기대돼요. 또 어떤 정말 나는 가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그런 곳으로 여행을 보내줄까 되게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PM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이 왼쪽 이쪽에 있는 건 회사에서 보내준 거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3년 전 얘기가 아니고 2022년 6월부터 독일, 두바이, 뉴질랜드, 베를린, 세이셸, 스위스, 라스베가스, 베를린, 프라하, 마라케시 이제 다다음 달에 가게 되는 거고 여기 이 베트남 간 것도요. 이 사업 전달하러 간 거거든요. 일하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으로 정말 오로지 가족 여행을 위한 투자는 요거 하나였던 거예요.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일본 갔다 온 거. 나머지는 다 이 회사에서 이렇게나 많은 그 여행을 보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을 담기는 어려워서 그냥 글씨로 그냥 한 줄에 정리해버린. 네, 부럽죠. 좀 네, 다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스타벅스 매장을 우리가 스타벅스를 차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PM을 차린다라고 얘기하세요? PM 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요. 매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매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PM 매장을. 저희 구루장님이 여기 아주 근사한 CEO 공간을 만들어줘서 우리 여기 와서 배우는 개념인 거지. 여기는 매장이 아니에요. 매장은 나라는 사람이 매장인 거고요. 그리고 알바가 아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나 이런 이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만들면 이 파트너십이 맺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갑과 을관계, 위아래 내가 이 사람을 부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면 된다. 그리고 이 커피는 정말 이 3종으로 완벽하게 진짜 이 3종이라는 아이템이 완벽하게 대체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원두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예전에는 너무 막 낯간지럽고 너무 꿈이야. 그랬거든요. 진짜 꿈은 초등학교 때만 써보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 꿈 써보셨어요? 고등학교 때 써보셨어요? 저는 안 썼거든요. 너무 민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진짜 내 삶의 그냥 기본 베이스라는 거를 너무나도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한번 그 영상을 짧은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미래의 나를 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바지도 안에 넣어서 허름하게 입고 있는 나지만 네, 2014년의 나인데 2024년의 나를 미리 본 거예요. 이 영상의 핵심이. 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어디서 이거 배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 끝이 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냥 항상 이거예요.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해본 적은 없고요. 내가 도대체 뭘로 부자가 되지? 이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난 도대체 뭘로 부자가 되는 거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결국엔 살고 싶은 큰 그림 그 끝점이 있잖아요. 끝점을 내가 정하고 지금을 가야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결국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요. 그 수많은 문제나 시련을 극복했느냐 못했느냐 이 한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미 이걸 봤단 말이에요. 좋은 차에 예쁜 와이프에 토끼 같은 자식들 이렇게 뒤에 타고 있는 내 모습을 이미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한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쁜 와이프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프지만 결국에 나는 저렇게 살 거라는 걸 떠올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없으면요. 나의 끝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시면 이게 절대 비즈니스로 와닿지도 않으실 거고 내가 무슨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뭔가 다 제약이 걸리실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그 다음으로 나가라고 나에게 이 문제가 주어졌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결국엔 잘 풀어서 나는 잘 될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끝점부터 생각하라는 거. 이 끝점을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목표 설정하고 드림보드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22년 11월에 제가 이렇게 크게 액자로 제 드림보드를 3개로 나눠가지고 만들어서 거실에다 저렇게 붙여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사람 누구나 다 저게 뭐야? 이러는 거죠. 이거를 자세히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예요. 저 맨 끝에 있는 여자는 안 믿기시겠지만 저예요. 저의 예전 제가 다시 저렇게 가고 싶다라고 꿈꾸는 리즈 시절. 네, 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는 2024년 6월에 한국 1번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제가 저걸 만든 거고요. 이 태극기 들고 입장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이사를 이때쯤 갈 건데 나는 이 자연이 보이는 숲이 보이는 다이닝 룸이 있는 집으로 갈 것이다. 이게 저희 꿈이었어요. 그리고 차 보이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차를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2억짜리 아파트는 안 사도 내가 차를 사서 그곳에서 살리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차를 너무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 막 대문짝만하게 여기다 붙여놓고 비즈니스석을 타겠다고 또 이렇게 붙여놨어. 여기가 비즈니스석이잖아요. 비즈니스석.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지금 아까 우리 그룹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걸 꿈꿨단 말이에요. 전원주택. 자연이 있는 전원주택을 꿈꿨는데 여기로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 집을 사가지고 3월 5일날 이사를 가거든요. 여러분 이거 붙여놔야 돼요? 안 붙여놔야 돼요? 붙여놔야 돼요. 붙여놔야 돼요. 근데 붙여놓고 그걸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끝점이 이거라는 거를 제가 좀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처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끝점은 이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가고 싶다 이게 아니고 내 집, 내 집,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창 여기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이시죠? 네. 바로 뒤에 산이 있는 거예요. 집 바로 앞마당에 수영장이 있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이닝룸에 여기 이렇게 앞에 썬룸에 다이닝룸 또 더 연장해서 만들어가지고 초대할 거거든요. 우리 저기 열심히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같이 초대해서 제가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너무 미리 다 해주셔가지고 네 요것도 계약해가지고 이제 5월달에 요 차가 나온다. 반드시 뚜껑 열리는 거여야만 하기 때문에 네 굳이 뚜껑은 열 일이 별로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뚜껑 열리는 걸로 주문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5월달에 차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이에요. 서퍼 아시죠? 서퍼 파도 타는 서퍼들은 이 서퍼들의 꿈은 뭘까요? 진짜 이런 거대한 파도 있잖아요. 이 파도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일 거예요. 그쵸? 이런 진짜 일생에 이 사람이 이런 파도를 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는 도대체 뭘로 잘 살지? 제가 이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인식이나 시각이나 저의 촉이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돈 버는 거. 돈 버는데 계속 촉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만난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 없이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처럼 나라는 개인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는커녕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도요. 네, 이 레이다가 와 이거다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제가 31살 때부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고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이 PM을 만난 것 또한 저는 제가 계속 이걸 원했고 바랬고 이쪽에 계속 이게 막 열려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서퍼가 이 거대한 파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거대한 기회를 만나고 싶잖아요.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는 꼭 올 거야.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만나시려면요. 이 서퍼는 이 파도를, 이 거대한 파도를 타기 위해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다 위에 그냥 하염없이 둥둥 떠 있어요. 여러분. 그 모래밭에서요.
파도가 언제쯤 오려나 이러고 모래밭에서 앉아서 그걸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모래밭에서 기다렸다가는요 이미 파도가 와서 와 파도 온다 이러고 나가가지고 막 준비하고 막 이거 장비 채우고 그러고 나가면 어때요? 이미 파도는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네트워크 마케팅을 대부분 그 생각하잖아요. 네트워크를 해봤으니까 저렇게 잘했지, 저렇게 빨리 했지. 아니요. 네트워크를 해봤던 분들, 그리고 우리 권경희 그룹장님이 처음에 이 PM 사업을 만났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막 눈물 날 정도로 너무 막 처절했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되게 처절하게 들렸어요. 근데 그 그룹장님이 정말 해도 뭐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는 소개받은 그 유전자 검사하려고 이 침 이렇게 타액을 채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대요.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보험이랑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걸 하셨었는데 그거를 이제 애기 이제 깎는 애기 있잖아요. 애기 거를 이렇게 요청 받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유리관을 이렇게 넣었는데 아그작 씹었대잖아요. 애기가. 뭔가 해도 안 됐대요. 해도 안 됐는데 마지막에 진짜 그런 일까지 애가 이제 입안에서 어떻게 해서 피가 터졌겠죠. 그래서 진짜 그 순간에 진짜 욕이 나왔대요. 그룹장님이. 그 정도로 뭔가 힘드셨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파도 위에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집을 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갔겠어요? 저 같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집을 가서 만난 게 이 PM인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영상이랑 너무 진짜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기회에 좀 마음을 열고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이 바다 위에 둥둥 떠서 파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기회는 움직이는 사람에게 오는 거지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에게 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부상 풀린 강의인데